제가 오늘 오라고 했던 건 여러분들이 자습하러 온다며 1월달부터. 그러면 굳이 왜 1월달까지 가는 거야? 그냥 미리미리 나와서 하면 되지.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요. 좋아요. 목요일 날은 한번 형광을 추진해 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자, 첫 번째 유형 1번 볼게요.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41페이지 볼게요. 최근에 가지고 왔죠? 자, 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 형태가 y는 ax야. y는 a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보면은 이거 나중에 그래프를 따질 때 y는 ax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y는 ax가 되면 어떻게 돼? y는 ax가 되면 얘가 항상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그래프가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y가 항상 0보다 크게 되니까.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 요 y는 ax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a 값, 다시 말하면 밑이 0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요 밑이 0에서 1 사이냐 밑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0에서 1 사이일 경우는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0에서 1 사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게 돼요. 감소함수 형태를 띠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감소함수와 증가함수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결국 이거를 계산할 때 뭐가 달라져? 방정식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등식에서 좀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나중에. 부등식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일 때는 자 보세요. 여기 항상 지나는 점 0,1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를 배울 때 배웠지만 a의 영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a 영승 1이기 때문에 항상 y는 ax는 0에서 1 사이든 간에 1보다 크던 간에 항상 뭘 지나? 0,1을 지나게 되는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성질을 얘기해 주면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둘 다 어떤 형태야? 둘 다 1대1 함수죠? 둘 다 1대1 함수. 이게 공통점이죠. 둘 다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인데, 둘 다 1대1 함수인데, 이제 얘는 감소함수가 되니까, 감소함수의 성질이 이런 거 나타내잖아. x1에서 x2보다 크면, 이거이면, 이제 fx1이 fx2보다 어떻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x1이 x2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감소함수에서 다 이거 우리는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증가함수가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지수함수는 얘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는 이제 감소에서 증가인데 1대1 함수는 맞죠. 그러니까 감소함수나 증가함수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이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지수 방정식이라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1대1 함수니까 어떤 지수 방정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x는 뭐 b라고 했을 때 요걸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단 한 개밖에. 왜?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1대1 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a의 x는 b가 만족하는 둘 다 a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AB가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AX는 B를 만족하는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값이 결국 뭐가 돼? 그 값이 결국 뭐가 된다. 이렇게 로그 값을 나타내게 된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이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이게 학교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1학년 때도 그 2차 함수할 때 잠깐 본 적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a가 0에서 1 사이일 경우나 a가 1보다 클 경우나 다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되면 이런 개념이 추가가 돼요. 바로 오목볼록이라는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그래도 현행 시험지에서도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기억을 해두자. 나중에 로그함수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뭘 기억해두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곡선의 모양 결정하는 게 이제 오목 볼록 이런 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의 차이가 있어.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런 거죠. 증가할 때도 곡선이 증가할 때도 두 가지 모습인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건 뭐야? 곡선의 모양이 달라. 어떤 모양이 다르냐? 이렇게 증가하는 건 어떤 곡선의 일부분이야? 이런 곡선의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 형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건 어떤 곡선의 일부분이야? 이런 곡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수함수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둘 다 아래로 볼록의 형태, 이런 볼록의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fx를 ax라고 할 때 어떤 게 성립하냐면 a가 0에서 1 사이가 1보다 크건 다 상관이 없는데, 자, 우리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을 비교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2분의 f x1 더하기 fx2. 다시 말하면 x1하고 x2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평균하고 자, f의 2분의 x1 더하기 x2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그 두 값의 가운데, 다시 말하면 평균의 함수값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얘를 표현하는데 이게 누가 크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1학년 때 설명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 얘가 크고 위로 볼록일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머릿속에서 문제 풀 때 의심이 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잖아. 그럼 이게 간단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줄 하나 거주면 딱 끝난단 말이야. 얘를 내가 x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x2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얘 가운데는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2는 여기 있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 함수 어차피 지금 뭐야? 내가 쭉 그어서 똑같은 두 점을 정했잖아. 함수가 똑같은 거. 다시 말하면 2분의 fx1 더하기 fx2는 요 값이야. 요 값. 요게 바로 요거야. 그런데 요 두 개의 가운데인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요거의 평균 이점만 좀 말하면 얘의 함수값은 뭐야? 요거의 함수값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가질 때는 어떻게 된다? 뭐가 더 커? 얘가 얘보다 좋다. 크다라는 거야. 이거는요, 아래로 볼록, 다시 말하면 곡선의 모양이 요러한 모양의 일부분 일 때는 얘가 감소던 증가감소를 같이 하든 상관이 없어. 어느 두 점을 잡아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얘는. 항상. 그래서 2분의 fx1 더하기 fx2는 f의 2분의 x1 더하기 x보다 크다가 지수함수의 얘나의 공통적인 성질이 되는데, 이건 그냥 뭐 해야 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이 확인을 해줘야 돼. 물론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저는 안 외워지던데. 저는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하거든. 아래로 볼록의 형태는 이거. 나중에 이제 로그함수를 배우게 될 때 로그함수는 어때요?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로그함수는 저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로그함수는 저렇게 생겨가지고 로그함수는 위로 볼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대야. 자, 위로 볼록은 어떻게 돼? 위로 볼록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뭐가 돼? 얘가 얘가 x1이고 얘를 x2라고 하면 요 가운데가 2분의 x1 더하기 x2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위로 볼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 fx1하고 fx2의 얘 두 개가 똑같으니까 2분의 fx1 더하기 fx2가 f의 2분의 x1 더하기 x2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얘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가 되는 거지. 왜?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일 때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한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표시하면 되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어떤 식으로도 비교를 해주냐면 이런 식으로도 비교를 해줘요. 가끔 문제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줘. F에 잘 봐. 3분의 2x1 더하기 x2하고, 그죠? 얘는 뭐니? 3분의 2x1 더하기 x2가 뭘까? 얘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 기억나죠? 내분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x1하고 x2의 내분점 1대2 내분점이죠. 이렇게 x1하고 x2가 이렇게 있으면 이 3분의 2 x1 더하기 x2는 뭐가 되는 거야? 1대 2 내분점이에요. 1대2 내분점. 요 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이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비교? 당연히 3분의 f 2의 x1 플러스 fx. 얘를 뭐겠어? 함수값이죠. 즉 함수값으로 따졌을 때 x1하고 x2의 2대1 내분점인데 자 잠시만요. 그거 말고 거기에 그러면 BF1이라는 거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BF1이라는 거 있지? BF1. BF1. 얘들아 대답을 해줘. BF1이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버퍼링이 심하다며. 거기에 BF1이라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와이파이를 잡아보면은 다른 와이파이가 잡히잖아. 365 말고, 그죠? 어? 맞죠? 거기에다가 비밀번호가 이거야. 잠깐만. 02 학원. 렉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은 거기다가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027490304 제가 채팅창에 좀 치고 있는데 요거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아마 그 접속이 될 거예요. 와이파이 그걸 바꿔줘.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학생들이 봤을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y는 ax 준 다음에 fx는 막 이렇게 준 다음에 다음 성질 중 뭐 옳지 않은 것은 같은 게 나왔을 때, 옳은 것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도 어떻게 했어? 뭐랑 똑같겠어? 그거랑 똑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걔랑 똑같단 말이야. 내가 이걸 똑같이 잡아, 이렇게. 응? 똑같이 잡는 거야. x1 봐봐, x2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1대2 내분점 얘 아니야. 그럼 봐봐, 어차피 요 값은 얘랑 똑같잖아, 그치? 왜냐면 fx는 fx가 똑같은 값이니까. 근데 요거의 1대1 내분점은 뭐야? 얘지, 그치? 요거의 함수값이야. 결국 뭐야? 얘도 뭐랑 똑같아. 이거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 y는 fx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냐, 이것과 동일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문제에서 1대2 내분점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게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2분의 이런 거 주면은 딱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처음 보는 거니까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왜. 자, 그래서 요런 거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야. 요런 거 만약에 요런 거랑 요런 거 비교를 해서 뭘 따지는 거야?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야.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그치? 그죠? 뭐가 맞아?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볼록성 같은 거 따져보면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다 돼 있으면 뭘 기억하면 되느냐? 뭘 기억하면 되냐면 자, 점근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점근선하고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야 돼. 점근선하고 이것만 두 개만 따지면 돼. 충분해. 뭐냐면 자, A가 0보다 얘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할게.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은 점근선이 X축이야. 그 이유는 A가 1보다 클 때 A의 X승은 A의 X는 항상 얘가 0보다 크니까 점근선 X축이야.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그랬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 예를 들면은 2에 X-1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떤 그래프야? Y는 2의 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리려고 그러잖아? 다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얘를 X축으로 진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려고 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3이잖아. 얘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3이 되는 거잖아. Y는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Y는 3이야. 3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똑같단 말이야. 기본 모양은 똑같단 말이야.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 점근선하고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으로만 따지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X축을 1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거 어떻게 따지냐? X축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뭐로 따져? 이거로 따지는 거죠. Y절편이 그걸 반영하니까. 그래서 X에다 뭐 대입해? 0을 탁 대입하면 뭐야? 2분의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지. 그치?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는 뭐만 따지면 돼? 점근선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야. Y축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점근선만 따져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 중요해.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빼기 3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뭐 단순하게 뭐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서 외운다 이런 개념도 중요한데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니까 뭐를 생각하느냐? 기본 모양을 생각하라고. 자, 애가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건 결국 뭐야?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원래 y는 2x가 이렇게 생겼는데 점근선은 x축이고 마이너스 2x가 얘를 어떻게 한 거야?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x축 대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여전히 뭐야? 점근선은 여전히 x는 0, y는 0. 다시 말하면 y축이라면 x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는데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걔는 어차피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y절편이 바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라고 하면 얘만 신경써. 점근선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점근선이 y는 여기서 뭐로 바뀌어? y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지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x에다 뭐 대입해? 0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y축, y절편. 그래서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 y절편이 원래 그냥 y는 2의 x 플러스 1이면 0, 마이너스 4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5로 바뀌면서 뭐가 돼? y절편이 이동한 거지, 그치? y절편이. 그러면서 그게 y절편이 바뀐 게 뭐로 반영되는 거야? x축의 평행이동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지. 지수함수고 로그함수가 다 마찬가지야. 근데 학생들이 가끔 보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수업 들을 때 y는 ax, 그러니까 y는 2x 또는 y는 2분의 x 이따구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못 그리면은 우리가 문제를
예쁘게 풀지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얘는 정말 그래프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프가 그리는 게,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프를 못 그려서야, 실제로.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그래프 그리는 거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너무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끝나면 중간고사 범위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야. 그만큼 양이 많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문제도 많이 풀고. 자, 보세요. 139번 볼게요. 자, y는 ax 그래프의 설명 옳지 않은 것들. 이건 너무 쉽죠.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이고, 맞죠? 실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y바 y로 양의 실수이다. 맞죠? 너무 중요한 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고 치역이 양의 실수라는 거는 a의 값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성질이죠. 그 다음에 2번, 점 0,1을 지난다. 역시 공통적인 성질이고, 정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이죠. 당연히 틀렸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감소함수니까 4번 맞고. 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얘랑 똑같다. 당연하죠? 왜냐? y는 ax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y는 ax가 있는데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야? x 대신에 뭘 대입해? 마이너스 x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y는 a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고, a의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자, 140번하고 141번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프 그리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항상 거기 보면 142번 그 그래프가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귀찮으니까 같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지 풀지 말고. 자, 1번 볼게요. y는 3분의 1 x 플러스 2. 자,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기본형하고 점근선을 보라 그랬지? 자, 얘는 점근선이 y는 0인데, 자, 3분의 1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 그 기본 그래프는 어떻게 돼?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이 뭔데? 점근선 얘잖아. 점근선이 얘야. 그쵸? x축, y는 0. 얘가 점근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x 플러스 1가 이 밑이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얘가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닿게. 닿게 그리는 애들이 문제야. 그래서 예전에 서술형 같은 거 풀 때 보면은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실제로. 거기다 어디냐, 거기. 모논종이 같은 거 주고 그려라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모논종이에다 그리자는데 대충 그리면 어떡하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모논종이에 그리면, 예를 들어서 y는 2x를 그릴 거면 최소한 1은 이렇게 돼 있으면 모논종이가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럼 1, 2 여기를 지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모논종이에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근데 모논종이에 그리라는데 대충 그려 이렇게. 근데 보면은 2가 4를 안 지나. 모논종이에 그리는데, 모논종이에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야 돼. 아시겠죠? 모논종이에 그릴 때는. 그러니까 격자점이 아닐 때 상관이 없어. 정수랑 정수가 만나는 점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승이 루트 2니까 1.4잖아. 근데 걔를 1.5에 그려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그건 신경 안 쓰는데, 모논종이에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 어쨌든 문제에서는 뭐래? 문제에서는 자, 정의역, 치역, 점근선 방식을 구하래. 자, 보세요. 자, 봐봐. 다 우리 옛날에 했던 거죠. 정의역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얘들아, 정의역 하래, 정의역. 그럼 어떻게 하니, 정의역 하면? 실수 전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써야 돼? 정의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거 준 다음에 정의역 구하라 그러면, 정의역 또는 치역 구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쓴다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정의역은 무조건 뭐로 표현한다? 집합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자, 치역은 보다시피 점근선이 y는 0이니까 치역은 어떻게 돼야 돼? 치역 쓸 때도 마찬가지야. y 바 한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뭐 양의 실수로 써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해줘야 돼. 집합으로. 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을 표시해야 돼. 점근선을 실고. 점근선은 뭐야? y는 0이고요. 그러니까 세개 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안 만나니까, 그 x절편 안 만나니까 맞출 필요가 없고, 요거는 어떻게 돼? 얘가 어디잖아? 그냥 대입해. 1을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9분의 1이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할게요. y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1 플러스 1이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자, 정의역하고, 자, 정의역은 무조건 뭐야? 정의역은 무조건 실수 전체예요. 집합으로 표시해야 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은. 자, 요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원래 그래프가 뭐야? 기본형을 생각했지. 원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잖아. 어떤 그래프야? 원래는 그냥 2의 x승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수라서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 y 바한 다음에 0보다 크다. 이게 양의 실수가 아니라 뭐야? y가 뭐야?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왜? 알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 따지지 않는다. 뭐만 따져? 점근선.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이 y는 여기니까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y는 이렇게 1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하죠? 이런 거 그릴 때는 혹시 여러분 이거 빼먹더라도 문제의 감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얘를 그릴 땐 달라. 왜? 이렇게 지나느냐랑 이렇게 지나느냐랑 이렇게 지나느냐 개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뭘 따져줘야 돼? 점근선 그 y절편을 꼭 따져줘야 돼. 지금 문제에서는 y절편하고 뭐 다 구하라고 하고 있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 자, 그럼 y절편은 뭐야? x에다가 0을 싹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더하기 1이니까 뭐야? 여기 2분의 1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여러분들. 이게 잘못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프를 잘 보고. 자, 얘는 뭐야? x절표는. x절표 쉽죠? 얘가 0이 될 때잖아. 그치? 그러면 2에 x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자, 보세요. 1이 뭐야? a의 0승이잖아. x가 뭐야 되겠어? 1이겠지. 여기는 1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표시하기만 해주면 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 1, 요거는 1이 이만큼이고 얘는 1이 이만큼이다.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야. 그죠?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 그래프의 개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크기의 차이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142번은 그냥 제가 같이 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144번으로 갈게요. 144번. 자, 144번은 그냥 별표 하나 해놓고요. 144번이면 별표다. 잘 봐. 별표예요. 144번. 별표. 자, 볼게요. A는 잘 봐. 2의 3분의 4승이래요. B는 4 루트 2의 전체의 2분의 1승이래요. C는 0.5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래요. 자, 얘를 비교하래요. 얘를 비교하래요. 뭐 이렇게 비교하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이제 봐봐.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결국 얘는 뭐가 있어? 2의 2분의 3승이야. 사실 이거는 비교할 게 없죠. A는 잘 가. 2의 3분의 4승. B는 자, 이게 뭐야?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2고요. 얘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뭐지? 2의 4분의 1승이죠? 어떻게 돼? 2의 4분의 5고요. C는 2의 2분의 3이야. 그럼 잘 아시겠지만 얘는 1.3점점점이고요. 얘는 1.25고요. 얘는 1.5잖아. 그래서 뭐가 제일 커? 자, 이게 바로 뭐야? 지수로 판단하는 거지. 잘 들어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 개념이 당연한 거를 왜 별표를 하냐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밑이 다 2로 통일이 돼 있어요. A가 2에 1.333이랑 B가 2에 1.25랑 C가 2에 1.5인데 이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 거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Y는 2의 X승이 어떻게 돼?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얘가 증가함수니까
x값이 클수록 y값도 큰 거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5가 가장 작고 1.33이 그 다음이고 1.5가 제일 크니까 요거에 의해서 증가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된다? B가 제일 작게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C가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안 끊기나요? 그거 와이파이가 되게 좋은 거라서 평상시에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네. 수업 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평상시에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게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센 와이파이라서 아마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제 동영상 강의 들을 때나 이럴 때는 가끔 오픈해 주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비밀입니다.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진짜로 비밀이에요. 나중에 그거 연결 안 된다고 막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비밀번호 바꿀 거야. 맞죠? 비밀이에요. 다른 학생들이 알아도 안 돼요. 뭐 저는 어차피 신경 안 쓰는데 비밀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바꾸라고 안 하니까 어쨌든 뭐 수업 필요할 때 사고 나서 뭐 공부할 때 필요할 때 잘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는 이거 유리무리함수한테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 유무리함수에서 최대치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죠? 왜 안 중요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최대치수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안 중요해요. 자, 유형 3번으로 가시면 이제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좋은 말이 나와 있어요.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이해하고 곡선 y는 로그의 a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치이동에 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찾거나 교점을 좌표를 구하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로그의 정수분, 소수분을 묻는 문제를 풀려야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그냥 그래프는 다 아시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 잠깐만 설명하면 똑같아요. 자, 아시겠지만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y는 ax라는 그래프의 역함수가 뭐냐면 이거의 역함수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fx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가 바로 뭐야? 로그 a의 x입니다. 로그 ax. 다시 말하면 y는 ax하고 로그 ax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얘의 정의역은 x는 실수 전체고요. 그렇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였잖아. 근데 이 로그 x에서 어떻게 되겠어? 로그에서는 어떻게 된다? 로그에서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잘 아시겠지만 x가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a가 0에서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죠. 그래프가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되느냐? 0에서 1 사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감소함수죠. 그렇죠? 감소함수.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역함수 할 때 했지만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 역함수 증가함수 당연하죠. 증가함수란 건 x가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게 역함수인데 아니 증가함수인데 이걸 바꾸면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똑같아 내용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 아까 지수함수가 0,1을 지났을 때 얘는 뭘 지나? 1,0을 지나고 다 중요하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잘못했나? 자, 내가 아까 잘못 그렸나? 아래로 불러면 안 된대. 얘는 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제 그래프를 따질 때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따지는데 제가 확인해보면 제가 뭐가 실수한 건지 그래프 그릴 때. 자, 어쨌든 간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문제가 나오니까
로그 함수나 지수함수 무조건 뭐가 나와? 곡선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뭘 판단해야 돼? 이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일부분인지 이렇게 생긴 거 일부분인지 판단해야 돼. 얘를 봐봐.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죠? 얘는 감소함수인데? 맞는데? 이렇게 생겼어. 얘 왜 다르지? 요게 일부분이지. 어쨌든 간에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에 따라서 뭐야? 뭘 비교한다? f의 x1 더하기 f의 x2 이거랑 뭐 이거를 비교하는데 이거 할 때 어떻게 한다? 밑줄 딱 그러면 끝난다는 거지. 같은 줄. 얘 가운데 요쪽에 있는 게 요 값이고 얘는 무조건 이 값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 뭐가 크다? 아래로 블록일 때는 얘가 크고 위로 블록이 형태일 때는 얘가 큰데 이때 여기에 숫자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달라지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을 넣은 건데 똑같다 이거야. 아시겠죠? 똑같다. 어쨌든 일자로 딱 그러면 바로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면 되고 역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 게 로그 함수도 뭐다? 점근선하고 정의역을 고려해서 그래프 모양을 잘 떠줘줘야 돼.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점근선이 이렇게 있죠. 로그 함수는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일단 점근선이 어떻게 돼? 점근선이 자 뭐가 절대 0이 되면 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 x가 이렇게 0이 되면 안 돼. x가 0이 되는 데가 점근선이야. 요게. 그리고 로그 함수는 정의역 있으니까 정의역만 따라줘야 돼. 정의역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니까 요 그래프를 따라줘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 점근선하고 얘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뭐 먼저 이동해? x랑 y를 이렇게 이동했을 때 뭘 따져? 점근선 x축을 얼마큼 이동했는지 따져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 그 다음에 뭘 따져? 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따져.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런 거는 생각을 해줘야 돼. 뭐냐면 y는 로그 2x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로그 2x다. 얘는 그래프의 기본 모양이 어떻겠어? 기본 모양이 얘를 뭐 x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기본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다.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떤 거야?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요거는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 모양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거 막 됐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못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질문할 때 안 풀린다 질문하거나 막 이렇게 막 뭐 어떤 그래프하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 질문할 때 그래프를 잘못 그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로그 함수 그래프를 잘못 그려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로그 함수를 가르칠 때 그래프에 대해서 힘을 엄청 줄 수가 없거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겼어? 요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킨 거니까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모양 정도는 알아두면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x절편, y절편을 따지고 이런 형태는 되게 극단적인 거고 실제로는 로그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많이 풀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148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요 보통. 그래서 y는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건 이제 기본 형태죠. x랑 이런 거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니까 편하지. 어떤 그래프다? 밑이 2분의 1인. 다시 말하면 y는 로그 2분의 1에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정의역을 먼저 그려야 돼. 결국 정의역이 정근선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정의역이에요. x가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x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딱 놓고 얘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거야.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니까 무슨 밑이 1보다 작잖아. 감소함수잖아.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하면 돼. 이렇게 감소하죠? 그럼 뭐 하면 돼?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돼. 이렇게. y절편. 자, x에다 0 대입했더니 뭐야? 로그 2분의 1에 1이니까 얼마? 아, 0이네. 뭐 지나? 0 대입해도 0 되니까 뭐야? 원점 지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원점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린다거나 이렇게 그리면 답이 없이 틀리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아 이렇게 틀린 애들이. 작년에도 있었어.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서도 학교 시험에서 이걸 잘못 그린 놈들이 있었어. 답답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강조해 나중에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있죠. 자, 148번 2번 봅시다. 까지는 좀 쉽게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더하기 3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3이니까 증가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 지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지수에서 여러분들 밑바닥 공식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데 밑바닥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써먹어야 될 게 이런 거야. 로그 A에 이렇게 B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얘랑 얘를 막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앞에다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앞에 2분의 1 쓰여지면 얘가 어떻게 하지 똑같은 것이 되니? 두 가지 방법이야. 봐봐. 얘랑 2분의 1 로그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를 넣을 때 리에다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로그 A에 뭐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1을 넣을 때 이게 B의 제곱이 가능해. 똑같죠? 2분의 1에 로그 A의 B의 제곱이 똑같죠? 그쵸? 자, 물론 이제 요거랑 요거 약간 다르긴 한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봐봐. 로그 잘 보세요. 루트 A의 B가 요게 로그 A의 2분의 1의 B가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이거 나가 A, B를 바꾸려면 2분의 1이랑 1이니까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이게 뭐 이거 뭐 다시 설명 안 할 것 같은데 요거 밑바닥 공식 이런 거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2 로그 A의 B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랑 로그 A의 B랑 같은 게 2분의 1 로그 A의 B제곱 같죠? 뭐랑 똑같아? 2분의 1 로그 루트 A, B도 똑같단 말이야. 왜? 얘가 이거니까 대입하면 똑같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 거기 보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있는데 요거를 그릴 때 물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킨 그래프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줘야 되고 자 그리고 기본형이 얘잖아. 근데 봐봐. 로그 3의 x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더랬어 아까?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는 얘를 x축 대칭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점근선이 얘니까 똑같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요 모양 그대로 간다니까. 기본형으로 그대로 간다니까. 점근선에 맞춰서 그리기만 하면 돼. 지점선 똑같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데 이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는 어차피 뭐로 우리가 반영이 돼? 절편으로 반영이 되니까 x에다 0을 살포시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로그 3의 3 빼기 1가 뭐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뭐야? x에다 0을 대입 마이너스 2니까 어디야?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x절편을 찾아볼까? x절편은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무슨 얘기야?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 더하기 3이 1이 돼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그 3의 어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5야. 그래서 여기 있는데 뭐 자세하게 굳이 표현하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뭐 x좌표 나타내지 말라 그런 얘기 없으면 안 해도 돼.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지. 왜?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3분의 1이 되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서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3분의 1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x절표랑 y절표의 변화이기 때문에 굳이 y축 방향의 이동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이제 로그 함수에서는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점근선을 결정하는 거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고 아까 말했지만 지수 함수에서는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점근선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뭐다? 그래프에 그렸을 때 x절편이나 y절편도 표시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도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여러분들 좀 걱정되는 게 로그 함수가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제대로 되는지가 사실 걱정은 돼요. 왜냐면 이게 로그 함수 지수함수가 좀 어려워서 어쨌든 뭐 그래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151번에서 그냥 151번에서 간단하게 로그 함수만 보고 갈게요. 로그 함수 하는 방법만. 그 역함수 구하는 거. 자, y는 로그 간단하게 할게요. 역함수만 구하고 넘어갈게요. 4x-1 플러스 2가 있는데 얘 역함수를 몇 개 나왔어요. 역함수만 구해보자 여기서. 자, 역함수 구할 때 늘 똑같아.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똑같아. 어떻게 한다? 1단계 x와 y를 바꾸는 겁니다. x는 로그 2에 4y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세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얘를 밖으로 꺼내야 돼. 그래야지 y는으로 표시를 되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상태로 뭐야? 역함수는 구해진 거예요. 역함수 이미 구해진 거야. y가 역함수인데 내가 y를 x에 관한 것들을 표시하고 싶으니까 그럼 x는 로그 2에 4x 빼기 1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샥 넘기면 로그 2에 4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정의죠. 얘가 로그 2의 네모가 세모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2의 세모색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4y 마이너스 1은 2의 x 빼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y는 2의 x 빼기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일단 구해졌죠. 따라서 역함수는 y는 4로 나눠지면 2의 x 마이너스 4겠죠. 그쵸? 4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건 역함수 한번 구해봤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많이 하면 나오는 거. 여러분들 154번 다 느낌 오지? y는 로그 ax 더하기 m인데 a가 1보다 크대.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 증가함수는 역함수와 반드시 어디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만 만난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여서 y는 x의 그래프 그러니까 역함수가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가 원래 함수와의 교체 만들 때 그 교점 함수가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만 있다. 따라서 교점 1,3이라는 거는 1하고 3이라는 얘기는 두 교점이 뭐란 거다? 1,1, 3,3이다. 따라서 뭐야? 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가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이런 걸 많이 봐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야. 로그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 신나죠? 로그 함수와 그래프 신나죠? 아는 거 나왔으니까 열심히 막 구해요. 막 역함수를 막 구해요. 그래서 막 여기는 이 로그 함수에서 막 이런 거만 써있고 막 이런 거만 써있고 옆에는 로그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이렇게 놓고 막 교점 찾으려고 그럼 나한테 물어봐. 카톡으로 선생님 이거 교점 어떻게 구해요? 모르지. 저도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해 얘를? 그죠? 여러분들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하고 지수 얘 두 개 연립하는 교점은 절대 못 구해요. 그래프를 그려서 대략 위치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얘는 못 구하는 거야. 가끔 애들 또 물어보는 거 있어.
막 문제 보다 보면은 로그함, 지수함수하고 직선 같은 게 막 나와 있는데 막 교점 이런 거 물어봐 거기서. 선생님, y는 2x 마이너스 4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 교점 어떻게 구해요? 꼭 구하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구해요? 근데 가끔 구할 때도 있어요. 언제? 아무 때나 막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연립해서 방정식을 푸는 문제일 리가 없어요. 이런 거 대부분 다. 근데 가끔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해서 구한 놈들이 있어. 너 어떻게 구했냐? 그러면은 얘들 뭐래? 그냥 넣으니까 되던데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수함수나 직선, 로그함수랑 직선의 교점은 절대 구할 수 없어. 연립할 수 방법이 없는데 가끔 문제,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는,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거 할 때 직관적으로 딱 구해지는 경우가 있어. x에서 3 대입하니까 답이 나와. 이런 게 있어 가끔. 예를 들면 y는 2에 뭐 x 플러스 1에 얘랑 y는 뭐 x 빼기 대충 해보자 2라고 돼 있어. 교점을 지나. 이라고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y는 로그 x 플러스 1이랑 y는 x 빼기의 교점을 내가 구해야 될 때가 왔어. 문제 풀다 보면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구해야 되는데 딱 연립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x에다가 3 대입하니까 돼. 왜? 3 대입하면 로그 2에 사니까 2구. 3 대입하면 되지. 되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한번 보라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못 구해요.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치수 역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왔습니다. 몇 가지는 그냥 한번 했어요. 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나오는 게 중요한데, 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엄청 잘 들어야 돼요. 지수 방정식. 근데 이 지수 방정식을 잘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게 시험 본 애들 있잖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문제 다 틀렸어.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거 볼게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다시 말하면 a의 fx는 되게 유명한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유형별로 하나하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좀 약간 감으로 가야 돼. a의 fx는 gx다. a gx다. 자, 얘가 문자일 때가 문제거든. 밑이. 자, 근데 기본적으로 밑이 같을 때, 첫 번째 밑이 같을 때는 fx랑 gx가 뭐일 때? 같을 때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거기 내용에 설명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지수 방정식 형태에 따라서는, 물론 여기서 이게 상수라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 얘가 상수가 아닐 때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거 제가 사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이제 A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본인데, 만약에 A가 같은 밑이 어떤 식일 경우, X에 대한 식일 경우는 어떤 걸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A가 혹시 0인 수가 있지 않나? 1이 아닌가? 얘를 3개를 고려를 해줘야 돼. 이 3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밑이 같은데 밑이 마이너스 1이랑 1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 물론 대부분의 지수 방정식은 x의 범위를 문제에 줘요. x의 범위를 문제에 주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가 되곤 하는데, 이게 a가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봐봐. 만약에 내가 풀었어. 이렇게 해볼까? x 빼기 1에 잘 봐. x제곱 플러스 1 x 빼기 1에 플러스 2 3x 4x 3 네, 나 어떻게 할까? 아씨 어떻게 하지? 빼기 2 x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해보자. 네,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냥 그냥 저럴 때도 됐어 막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왜냐면 보통 대부분 적인 x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줬어. 아무런 것도 없어. 이렇게 나왔어. 지수방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밑이 똑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 돼서 x가 2랑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자 근데 봐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생각해봐.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1일 때. 1일 때.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이잖아. 0이지. 0에 0승이 되네. 얘는 0의 제곱이 되고. 자 여기서는 답이 안 되겠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 자 x가 1을 대입해봐. 그거 어떻게 되니? 1 대입하면 0의 1승이고요. 얘는 0의 3승이잖아. 이거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밑이 0이어도 위에 자연수 지수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의 1승은 뭐야? 당연히 0이야. 0을 한 번 곱했으니까. 0의 세제곱은 0 곱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0이야. 성립해야 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이 같을 때는 뭘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요거만 써놓은 게 얘네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밑이 문자인 어떤 지수방정식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밑이 문자인 지수방정식이 빠져서 그런 거고 여기서 보시면 얘가 만약에 0하고 1하고 마이너스일 때 약간 독특한 0, 1, 마이너스 1 독특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0이면은 얘가 음수나 0만 아니면 음의 정수나 0만 아니면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성립한다면 문제 잡히면 이 문제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그리고 세 번째 봐봐. x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이너스 1의 0승이야. 그치?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1의 0승 얼마야? 1이죠? 정수지수는 밑이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리고 a의 0승 항상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의 0은 0이야. 마이너스 1의, 잠깐만 1이야. 마이너스 1의 제곱. 당연히 1. 왜 마이너스 제곱은 1이잖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봤을 때는 2랑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거든? 근데 x가 1일 때 성립하고 x가 0일 때 성립해. 자, 요걸 한번 거기다 그냥 메모만 해보세요. 요 식을. 그러니까 x 빼기 1에 x제곱하고 x 빼기 1에 x 플러스 2가 나왔는데 이게 x에 대한 조건이 아예 없으면 물론 요것만 보면은 얘랑 같으니까 첫 번째 x제곱이 x 플러스 1랑 같다 해서 x는 2랑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그래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4고 똑같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1승이고 마이너스 2에 1승이야. 똑같잖아. 그치? 얘는 돼. 그런데 이렇게 밑이 문자일 때는 x 빼기 1이 0일 때하고 x 빼기 1이 1일 때하고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일 때 검토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건 이제 됐어. x가 x 빼기 1이면 x가 2니까 얘는 상관없고 얘는 이미 됐으니까 위에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x가 1일 때 x가
0일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야. 1 대입하면 0에 1승하고 0에 세제곱 같잖아. 이거 다르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 당연히 같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0승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란 말이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0하고 1도 얘랑 또 얘도 된단 말이야. 뭐가 없으면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근데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실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가 나와? 이런 조건이 붙어서 나와.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보통 붙어서 나옵니다. 위치 1보다 크다, 위치 0보다 크다는 게. 그때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원래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 즉 위치죠. A가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때는 뭐만 검토했죠? A가 1일 때 또 같이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1 같은 게 무조건 되는 거니까. 1대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방정식에서 그 내용 알아둬야 되고, 이제 그 이어서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15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8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